가희야,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은 갑자기 터져 나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밤늦은 시간에 나는 책상에 앉아 대학 과제를 하던 중이었고 룸메이트인 가희는 갑자기 내 뒤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에 쥔 펜이 떨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는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뭐라고? 장난치지 마. 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희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 이름은 가경이다. 22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여대생. 가희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대학에 와서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다. 가희는 활기차고 밝은 성격으로 항상 나를 웃게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K-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변 친구들도 이성애를 당연시했다. 그런데 가희가 나를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가경아, 처음부터 그랬어. 고등학교 때 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사회가, 가족이 무서웠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모르게 가희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친구로서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란 속에 일어났다. 가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다. 나는 대학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게 뭐지? 나도 가희를. 서울의 거리는 바빴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노라니 내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LGBT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했다. 뉴스에서 가끔 퀴어 퍼레이드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타인의 일로 치부했다. 우리 집안은 더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시고 어머니는 여자는 여자답게 이를 입에 달고 사셨다. 만약 이 감정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말을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 가희의 얼굴이 맴돌았다. 저녁에 돌아오니 가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가경아. 어제 갑자기 말해서 놀랐지? 잊어버려. 그녀의 목소리가 슬펐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우리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다.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가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여자친구들과의 우정이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숨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의 저적 눈물이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가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소중해.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가희의 미소가 더 밝아 보였고 내 마음도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 감정은 비밀로 해야 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고 가족에게는 더더욱. 주말에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남자친구는 없니? 라고 물으시곤 했다. 나는 웃으며 자지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희를 생각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늘진 곳에서 피어났다.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우리의 공통 친구인 지은이가 원룸에 놀러 왔다. 지은이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LGBT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녀가 우연히 우리 둘이 손을 잡은 걸 보았다. 너희들. 뭐야? 이상하지 않아? 지은의 말에 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급히 장난이야 라고 둘러댔지만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그 후 지은이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가경이랑 가희, 둘이 사귄데 그 소문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가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고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한국 사회의 압박은 컸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요즘 젊은이들, 변태 같은 사랑 이야기 나와. 역겹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가희와의 사랑이 변태로 보일까?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데이트는 사람 없는 공원이나 집 안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깊어졌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밀 여행이었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 둘이야. 가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고 일몰을 보며 포옹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희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고 관계를 숨겼다. 가희 어머니의 방문은 재앙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남자친구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가희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가희는 전마한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위험해.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그렇게 첫 번째 충돌이 끝나고 우리는 더 강해지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앞날에 경제적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몰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우리의 관계도 더 성숙해졌다. 가경과 나는 매일 아침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달콤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문화를 즐겼다. 한국의 전통 축제인 추석 때 우리는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 머물렀다. 올해는 둘이서 추석 보내자 가희가 제안했다. 우리는 송편을 만들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의 소문이 퍼지면서 대학 친구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았다. 어느 날 강해 후에 한 남자 동기가 다가와 너희 둘이 레즈비언이야? 재미있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에 가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화가 나서 빗다물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그 사건 후 가희는 우울해졌다. 가경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인 사랑인데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타부였다. 정부의 정책도 느렸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했다. 나는 가희를 위해 노력했다. 온라인에서 LGBT 커뮤니티를 찾았고 익명으로 조언을 구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강하게 버텨.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가희의 가족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빠가 전화를 걸어 요즘 남자친구 없냐? 이상한 소문 들었어 라고 물었다. 가희는 부정했지만 불안해졌다.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가희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가 가희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다.
가희가 여자와 사귄대요. 걱정돼서 말씀드려요. 그 소식을 듣고 가희는 무너졌다. 어머니가 즉시 서울로 올라오셨다. 원룸에서 대면한 그날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가희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야. 어머니는 화를 내며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나는 방 한구석에서 떨며 지켜보았다. 결국 어머니는 가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가희와 나는 떨어졌다. 그녀는 집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울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은 파티를 즐겼지만 나는 홀로 원룸에 앉아 있었다. 가희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가희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희는 결국 집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가경아, 미안해. 엄마가 강제로 상담을 받게 했어. 나 이제 그만하자.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우리 사랑이었잖아.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사회가 너무 무서워. 가족을 잃을 수 없어. 우리는 이별을 선언했다. 그날 나는 한강에서 홀로 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엮었다. 몇 달 후 LGBT 권리 시위가 서울에서 열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노라니 가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도 와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가희, 그녀는 달려와 나를 안았다. 미안해, 가경아. 나 잘못했어. 너 없이 못 살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위 사람들의 응원이 우리를 감쌌다. 그 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가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변화를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 퀴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의 벚꽃이 만발한 서울에서 가희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화해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매일 아침 가희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행복했다. 우리는 원룸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을 반영한 생활을 했다. 함께 한식 요리를 배우고 주말에는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했다. 가경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희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가희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여자 둘이 산다고? 이상해. 그녀는 집에 와서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다. LGBT 인권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퀴어 문화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스피커로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처럼 살아보세요. 청중의 박수가 우리를 격려했다. 충돌은 다시 왔다. 내 가족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우연히 사진을 보고 물었다. 이게 뭐니? 가희랑 너무 가까워 보이네. 나는 용기를 내어 엄마, 저 가희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미쳤어.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 없어. 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다. 집에서 나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가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했다. 가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룸메이트의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우리의 감정을 되새겼다. 배신의 아픔, 사랑의 깊이, 사회의 벽. 여름에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바다에서 수영하고 해변에서 산책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가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법이 바뀔 거야? 돌아오니 지은이가 연락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반성하며 사과했다. 우리는 용서했다. 이제 친구로 지내자. 지은의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가을에 큰 시련이 왔다. 가희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나는 그녀를 지켰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밤마다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가족들도 걱정하며 연락 왔다. 어머니가 가희 괜찮니? 라고 물으셨다. 그게 시작이었다. 가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이해를 구했다. 아버지가 내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눈물이 났다.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서울타워에서 소원을 빌었다. 영원한 사랑, 우리의 이야기는 인권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강연을 하고 책을 출간했다. 다른 LGBT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새해의 서울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가희와 나는 우리의 사랑을 더 공개적으로 살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 봄에 우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옷을 입고 행진했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켰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왔다. 가희의 옛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 언론에 팔았다. 기사가 나왔다. 대학생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우리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정신 차려. 가희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사건 후 우리는 은둔 생활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미디어의 관심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여름, 우리는 해외로 여행했다. 일본 도쿄에서 자유를 느꼈다. 거기서 동성 커플을 보며 부러웠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돌아와서 우리는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청원에 서명하고 세미나를 열었다. 가을에 가족의 완전한 지지를 받았다. 어머니가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라고 말씀하셨다. 추석에 함께 모여 송편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약혼을 발표했다. 비공식적이지만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겨울, 우리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룸메이트의 예상치 못한 사랑.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우리는 TV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LGBT는 정상입니다. 사랑하세요. 새로운 해가 밝았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행사였지만 행복했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사랑은 승리했다. 결혼식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일상을 즐겼다. 가희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나는 작가로 성공했다.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피크닉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직장에서 가희가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가 안 좋아 그녀는 울었지만 나는 격려했다. 우리가 싸우자. 우리는 NGO를 설립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여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로비 활동을 했다. 시위에 참가하고 연설했다. 평등을 위해. 가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에 다시. 겨울, 가희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대리모를 통해.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다. 가족이 완성되었다. 우리 셋. 새해, 우리는 행복했다. 사랑의 승리. 아이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바꿨다. 작은 가족으로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모델이 되었다. 미디어에서 LGBT 가족의 이야기로 소개되었다. 비난도 있었지만 지지도 많았다. 봄에 우리는 공원에서 아이와 산책했다. 벚꽃 아래 행복한 순간. 여름, 휴가로 제주. 바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가을, 아이의 첫걸음. 가족의 환호.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과 사랑. 시간이 흘러 법이 바뀌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의 노력의 결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인문적 가치를 증명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한국 사회가 변한 증거.